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2학기 첫 유튜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석과 지질 시대. 자, 약 지구가 탄생한 시기 여기에 빈칸에 적을 건데요. 46억 년 전이죠.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질시대는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걸 크게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성캄브리아 시대 이후 화석에 나타나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오래된 순서부터 해서 고생대, 오래된 순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화석이 남아있지 않은 성캄브리아 시대는 제외하고 각각의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선생님 괄호는 하나만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2개씩은 다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대의 대표적인 것은 삼엽충과 방추충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화석은 당시의 환경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요.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화석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기후라던가 수륙 분포, 그리고 대륙의 이동 등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산호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은 현재의 산호와 유사할 텐데요. 수온이 높고 따뜻한 환경이란 얘기죠.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그리고 깨끗한 바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은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숲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 지구의 수륙 분포,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분포의 변화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의 특징들을 좀 나눠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이 남세균이 출현을 한 건데요. 이 남세균이 출현함으로써 광합성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남세균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만들어진 산소들로 우리가 오존층을 형성함으로써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일부분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어류와 양서류가 번성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는요,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화였는데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했다시피 화산 폭발 당시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들로 인해서 온실기체니까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때 파충류가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오늘날과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었고요. 중생대가 파충류의 시대라면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겠죠. 이렇게 포유류가 우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기온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포유류가 생존에 좀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을 한번 볼게요.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질시대에 걸쳐서 생물 대멸종은 모두 5번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큰 규모의, 지구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고생대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해양 생물들이 멸종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멸종은 이제 급격하게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또 다양하게 그 환경에 맞도록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해서 남아있는 생태 공간들을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